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이라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 이야기는 책 속에 하나하나 녹여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장 편안한 안식처나 피난처가 무엇인가요? 피난처가 나타내는 것이 그러하듯이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건 꼭 장소가 아니더라도 열정을 다해서 온 정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오히려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명상의 시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만 해도 푸근한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편안한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저한테는요, 그에 걸맞는 안식처를 저희의 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너무 당연하고 싱거운 것 아니냐고요? 사실은 제가 이 집이라는 곳을 안식처로 여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제가 독립을 할 때까지 두 부모님께서는 벌이를 하시느라 집이 대부분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집이라는 곳은 홀로 남겨지는 곳이 되거나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줄곧 기다려야 하는 외롭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바깥으로 나가서 동네 형동생들과 놀곤 했죠. 바깥 세상은 어린 저에게 따뜻하고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제가 부모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바깥 세상이 그렇게 친절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에 지치고 여러 번 깨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일어서야만 하고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무덤덤해지면서 이런 게 어른이 된다는 건가 싶다가도 결국에는 점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때 편안함을 느끼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제가 기대어 쉴 곳이라 함은 온전히 제가 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제가 가꾸고 있는 집입니다. 영상에서 제 집이 꽤 많이 노출되곤 하죠. 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인테리어가 자주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집을 가꾼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전히 저를 위한 맞춤형 공간 말이죠. 구독자 여러분들의 안식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유튜버 따뜻한 목소리 현주님의 안식처에 대한 글을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지은이 따뜻한 목소리 현준 안식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케렌시아. 혹시 케렌시아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케렌시아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의 스페인어래요. 원래는 투장에서 소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게 평온함을 주는 안식처를 말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케렌시아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저 혼자 사는 작은 전셋집입니다. 독립하기 전까지는 조그만 자가용이 혼자만의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독립한 후로 진정한 케렌시아가 생긴 셈이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완전히 방전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제일 먼저 몸을 조이는 불편한 옷들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우면
그날 하루 저를 바짝 조이던 스트레스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쌩쌩한 것 마냥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뿐해집니다.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에게 집은 방전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원할 때 언제든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콘센트를 꽂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숨을 고르고 잠시 쉰다라는 측면으로 케렌시아를 이야기한다면 산책도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케렌시아입니다. 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면서 혼자 걷는 그 시간은 오늘치의 잡념은 내던지고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잠자는 법을 잃어버린 저를 잠들게 했던 특효약은 바로 이 혼자만의 산책입니다.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걷다 보면 제 두 발이 저절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도착해 있는 곳. 저에게는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은 바로 그곳. 바로 서점입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서점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고르고 책장에 등을 살며시 기댑니다. 그러고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천천히 읽어내려가죠. 그제야 서점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자면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서점에서 여유를 부리는 그 순간만큼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저마다 자신만의 책을 찾기에 바쁘죠. 진정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치 휴가지에서 튜브에 몸을 신고 유유자적하게 떠다니는 기분이랄까요? 책 속에 파묻혀서 안락감을 느끼는 동안에 저는 저만의 케렌시아에서 휴가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케렌시아가 있으신가요? 여기에만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 이곳은 나를 위한 곳인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산책처럼 어떤 행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편안함을 그리고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좋으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펜을 들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빈 종이에 적어 보는 거죠. 저도 언젠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빈 종이에 적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 귀찮게 무슨 하다가 펜을 들고 종이에 하나 둘 끄적거리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언제였더라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회식이니 모임이니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쉼은 항상 뒷전이 되고 말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잠이 잘 안 온다고 불평하고 쉬어도 피로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죠. 언젠가 괜스레 지친다는 생각이 들면 꼭 한번 펜을 들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귀를 대는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나만의 케렌시아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릴 적 꿈꾸었던 그런 모습이었나요? 여러분들은 그 꿈을 이루셨거나 혹은 그 꿈을 향해 현재도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저는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이루기 어려운 것을 떠나서 당초에 나의 꿈이라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새가 어떤 것인지조차 여전히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는요,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학과장님께서는 여러 의대 학장을 거친 저명한 교수였고, 저도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들이 너무 재미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학년이 지나면서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다 보니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의사가 되면 되겠다 라고요. 그야 저는 그 당시에 동물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동물 실험에 대한 실험법들을 조금 더 윤리적인 방법으로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한 지가 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주변인들이 점점 사회에 진출이 늘어나면서 대기업 취직 소식을 전하거나 하던 사업들이 번창해서 좋은 차를 사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한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반면에 저는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컴컴한 방구석에서 보이는 거라곤 방 곳곳에 붙여져 있는 노란 메모지들 뿐이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를 그런 곳에서 마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저를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던 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또 진로를 한번 변경하고서는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가 잦아서 유튜브 활동을 쉽게 못한다는 그런 단점만 제외한다면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토록 하고자 했던 것들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게 맞나? 그게 내가 되고자 했던 꿈이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왠지 아쉽지가 않고 나중에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의 삶이 즐겁지 않았던 것만큼은 확실했고요. 어쩌면 저만의 근사한 어떤 꿈이라기보다 그 시절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10년 남짓을 더 살아보니 제가 무언가 촬영하고 영상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할까요? 아직 미래에 어떤 형태로 되겠다 하는 꿈이랄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서야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꿈이라는 것도 늦어지더라도 점점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의 저자 현주님께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꽤나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주님께서는 어떤 고민과 자신만의 대답을 찾으셨는지 저희의 목소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나만의 꽃을 피울 수만 있다면. 무더웠던 2021년 여름, 책을 반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서 청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현수막에 걸린 광고 하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다. 이 어느 평범한 요양원 광고 문구였습니다만 그날따라 그 문구가 가슴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옆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를 신나게 탈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게 될 무기력한 순간이 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책을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아까 본 현수막의 내용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을 나는 너무나도 쉽게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꽃을 열심히 피우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꽃을 피우려고 노력해 볼 것인지에 관한 고민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체 모를 꽃을 들고 제 삶의 끝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계절에 제가 들고 있는 꽃의 의미를 제가 모른다는 건 퍽 슬픈 일일 것 같거든요. 세상의 계절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우리 각자의 계절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오랫동안 꿈보다는 순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는 것도 팍팍한데 꿈은 무슨 꿈이야? 그런 건 팔자 좋은 사람이나 꾸는 거지 하면서 꿈 따위는 빛바랜 흑백 사진 취급이었죠. 꿈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영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의 주인공 버트 멀로의 삶이 그려집니다. 멀로는 영화에서도 속도 제한이 없는 스피드위크 레이스 대회에서 자신이 개조한 오토바이로 최고 속도를 내는 꿈을 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69세의 나이로 지구 반바퀴를 돌아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죠. 정신분석 전문의 김해남 작가는 저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에서 이 영화를 언급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작은 실패에 부딪혀도 금방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험에 오히려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꿈을 꾸는 것은 낭만보다는 허황된 망상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마침내 그 꿈에 도달하는 순간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희열을 가져다 준다. 꿈을 이루는 5분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분. 그 기쁨을 누릴 기회를 삶은 공평하게 부여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다. 꿈을 이루는 5분을 위해 살아왔다 해도 아깝지 않은 기분. 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쁨을 느끼는 행운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친한 친구들에게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 걸 누가 듣겠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격증 공부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친구는 제가 불확실한 일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서 보다 확실해 보이는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 친구의 말처럼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 확실한 일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언젠가 죽는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김해남 작가의 말처럼 꿈을 이루는 5분을 위해 살아왔다 해도 아깝지 않을 기분,
그것을 느낄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삶이라는 이름으로요. 생텍 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부단히 꿈을 쫓는 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아닐까요?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자 내가 되고 싶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니까요. 제목, 잠시 멈춰서야 할 때. 형 A대학 나왔어? 회식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회사 동료인 친한 형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의 일입니다. 술이 덜 깬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형이 A대학 법학과 출신임을 알았습니다. A대학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였죠. 더군다나 법학과라니. 이런 형이 우리 회사에 다닌다니 정말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형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형은 왜 법 쪽으로 안 가고 우리 회사에 취직한 거야? 저의 짓궂은 질문에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난 지금 회사가 적성에 잘 맞고 좋아.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자신을 채찍질했다고 말이죠. 대학만 들어가면 이 고통은 끝난다. 대학만 들어가면. 형은 그 생각만으로 고등학교 3년을 버티고 또 버티고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자유로워지리라 하는 꿈으로요. 무던한 노력 끝에 형은 주위 사람들의 바람대로 목표했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의 종착점이라 생각했던 그곳은 또 다른 출발선이었죠. 그것도 고등학교라는 예선을 뚫고 올라온 쟁쟁한 실력의 경쟁자들로 가득 찬 본선 출발선이었죠. 대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형은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던 대학 생활의 환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대신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로 친구들과 함께 매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생활을 친구들과 술로 보내고 도망치듯 군에 입대했죠. 시간이 지나 제대를 하고 떠밀리듯 준비한 사법시험에서도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3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날, 형은 좁디 좁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형은 그날 자신이 지금껏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음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결코 그가 원해서 해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릴 적부터 들어온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타이틀을 읽고 싶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부단히 노력해온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형은 눈물로써 남을 위해 살아왔던 나를 솔직히 내려놓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다고 말했죠. 모든 말을 마친 그의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언제라도 늦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이 과감히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이 회사로 온 것처럼 말이죠. 형의 말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아무리 늦더라도 그 순간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옷을 살 때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건 누가 뭐래도 참 불편한 일일 테니까요. 실수로 맞지 않는 옷을 사게 되면 곧 교환을 하거나 환불할 생각을 할 겁니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의 바램대로 사는 것은 내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내게 맞는 옷은 내가 입었을 때 편안한 옷입니다. 나에게 맞는 옷이 옷가게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삶도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득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멈춘다고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기에 결코 늦은 날이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조금 늦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에게 맞는 편안한 옷을 입고 남은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로 행복한 일일 테니까요. 네, 다음 주제는요.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숙면을 잘 취하시는 편인가요? 제 시간에 잠드는 거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자야 할 시간에 잠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직업상 해외에 자주 나가게 되는데요. 시차며 비행기 시간이며 잠들기가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어쩔 땐 한참 잠들어야 할 새벽 시간에 호텔에 도착하기도 하고요.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하느라 해가 지기 전에 잠을 자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수면이라는 게 잠들어야지 한다고 언제든지 잠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은 오지 않는데 잠들어야만 할 때, 의지로 질끈 감은 두 눈이 미간에 주름을 타고 파르르 떨리는 거, 온 정신은 편안해야지 하면서 숨소리에 집중하면서도 머릿속은 새하얀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도무지 산만해서 진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478 호흡이며 명상이며 수면 음악이며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썩 효과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은 결국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리고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약으로 잠을 청하면요, 일어났을 때 항상 두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뭔가 적당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언제 한번 강아지를 한번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참 노고운이 잘 자잖아요. 같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따뜻한 카페트 위로 골든 리트리버 같은 인상 좋은 강아지 한 마리가 슬며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깔고 스르륵 엎드립니다. 살랑거리던 꼬리도 점점 느려지더니 이내 차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포개진 앞발 위로 무거운 머리를 털썩 놓았습니다. 처음엔 뜬 눈으로 온기가 가득한 방을 쓱 둘러보다가 점점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털뭉치 같은 입술이 가볍게 푸덕거리면서 잠드는 거죠. 하는 편안한 소리와 함께요. 네, 그런 편안한 강아지를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저도 잠들어 있곤 합니다. 뭐 사람마다 잠드는 방법이 제각각이겠죠? 사람들에게 수면이란 깨어있는 시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수면 낭독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책을 보니 현주님께서도 지독한 불면증을 겪으셨더라고요. 현주님이 겪은 에피소드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 읽으며 잠드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목, 내가 들 수 있는 가방의 무게. 1년 전쯤 다니던 헬스장의 트레이너로부터 심리 상담소를 추천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라는 말을 그에게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조심스레 제게 상담소 이야기를 꺼낸 거죠. 헬스장 근처 교회 건물에 상담소가 있는데 자신도 그곳을 몇 번 다니고는 마음이 꽤 편안해졌다고 하면서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작은 용기가 생겨 상담소 앞까지 가게 되었지만 막상 문 앞에 서자 갑자기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상담은 처음이었기에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고 과연 이게 내 상황에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그냥 되돌아가는 건 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용기 내어 상담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밝은 표정의 안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대기실에 앉아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저는 바로 상담 선생님과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선생님은 나이가 50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셨습니다. 작은 방에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선생님과 단 둘이 앉으니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애꿎은 머리카락만 연신 긁적였죠.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서 의뢰 흐르는 그런 어색한 기류.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담 선생님은 제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제가 작성한 설문지에 무언가 표시해가면서 제게 이것저것 물어오셨습니다. 역시 괜히 온 건가?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으로 대답하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호구조사를 당하려고 온 게 아닌데 앞으로 또 무슨 질문을 하시려나. 이런 마음의 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열심히 적으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요, 저만 알고 있을 거예요. 녹음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 말고 긴장도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뭐랄까, 밤에 잠드는 게 조금 힘들어서요. 잘 시간만 되면 괜히 더 정신이 또렷해져요. 자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누워도 잠들지 못한다는 생각에 두려운 감정이 생겼달까요? 그러시군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평일에는 직장에 가고요. 퇴근하면 책도 읽고 틈틈이 헬스장도 가서 PT도 받고 있어요. 또 요즘엔 유튜브도 시작해서 자주 녹음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가끔 지칠 때도 있지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 힘이 나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조금 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버티면서 투자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밤마다 잠 안 오는 게 어쩌면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끔 부단히 열심히 살고 있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있었으나 제 노력이 특별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체를 특별한 일이라고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력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열심히 살아서 잠들기 어려운 걸지도 모른다라는 선생님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노력하면서 열심히 사는 건 그다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그리고 선생님도 우리 모두 열심히 살잖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참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래도 저는 평온한 일상을 소모하면서까지 노력하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 편하게 잠들지를 못하는데 내일 행복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깨에 진 가방의 무게를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질만한 무게인가요? 아니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무겁다면 편하게 들 수 있는 만큼의 짐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과감히 내려놔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그게 현준 씨가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리 있는 말이긴 했지만 그 말을 전부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뛰고 있는데 저만 멈춰 선다는 건 도무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저도 남들처럼 성공해서 행복해지고 싶으니까요.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행복하세요? 돌이켜보니 노력을 통해 큰 산을 넘으면 또 다른 큰 산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았지. 어제 노력한 덕에 오늘 더 행복해졌어 라고 느낀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없었습니다. 지치면 조금 내려놔도 돼요. 그동안 당신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 조금 쉬었다가 가도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조차 세상은 원래 힘든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노력하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 너 정도면 행복한 거야. 힘들 때일수록 최선을 다해야 해.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선생님과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선생님의 말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조금씩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죠. 경계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제 마음이 점점 말랑말랑한 젤리로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따금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선생님은 아이고, 힘들었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에휴, 저런. 아무도 그 마음 몰라줘서 속상했겠구나.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알아요? 하면서 제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묵은 감정들이 조금씩 밖으로 토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 얘기까지 선생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치기도 하고요. 언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 번은 이래저래 쓸 돈이 너무 없는 달이었어요. 갑자기 매달 부모님 용돈 드리는 일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금방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떠올린 제가 혐오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랬군요. 네, 남들은 이번에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네, 냉장고를 선물했네, TV를 선물했네 라고 자랑들 하는데 저라는 인간은 용돈 드리는 일조차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마음들 끝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누구나 지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절대 현준 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조금 떨어져서 볼래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그의 짐을 조금 덜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현준 씨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가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많이 나아지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현준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마지막 말을 하는 선생님의 얼굴은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담 선생님은 완전한 내 편이었죠.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들까지 쏟아내고 나니 처음에 언제 끝나려나 했던 2시간은 이미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진 가방의 짐을 크게 덜어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말대로 내가 들 수 있는 가방의 무게를 아는 것, 그게 편안한 밤을 향한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잠이 오지 않는 밤 찾아주시고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